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HLB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동안 HLB에 뭐 집중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었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시황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 중간중간에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코앞에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흘려드리긴 했어요. 근데 약간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라서 뭐 집중적으로 최근에 HLB를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이게 따로 뭐 들어오는 질문도 있고, 뭐 저희 회원분들도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왜 요즘에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건 해주는데, 신라젠 이런 건 해주는데 HLB는 안 해주십니까? 질문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뭐 이미 그 HLB 같은 경우 리보세라닙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이제 항서제약이랑 이제 판권을 계약을 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위암 쪽으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이게 뭐 거의 끝났어요 이제. 예. 뭐 빠르면 4월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적어도 6월 안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기대가 뭐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는 있어요. 이미 일단 중국에서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제약 쪽 있죠. 제약이나 뭐 바이오 이쪽 있죠. 이 분야에서는, 의료 분야에서는 엄청 깐깐해요, 중국이. 맨날 우리 거 베껴가고 뭐 짝퉁이 나리 어쩌니, 이런 생각만 하셔서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도 엄청나게 깐깐하게 봅니다. 어, 웬만한 데보다 더 깐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중국도 굉장히 깐깐합니다. 특히 해외 약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깐깐하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미 뭐 매출이 충분히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가 높은 거죠, 임상삼상. 그리고 최근에 호재성들이 있는데, 호재성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왜냐? 그냥 바이오 섹터 전체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보시면은 제가 기존에 계속 여기 83,000원 회복할 때 매매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죠. 심지어 장대항공 뽑아놓고 상단 돌파 못해서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는 이 구간에서 기회가 된다라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뭐 하단에서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적어도 83,000원 회복할 때 그냥 매수해 놓으시면 된다. 최저가에서 꼭 살려고 하지 마라. 뭐 산 다음에 조금 밀렸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이 양봉만 계산을 해도 기준 양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냥 8만 원 이탈 안 하면 되겠죠. 8만 원 정도만 뭐 강력하게 이탈 안 하면 되고, 그리고 일단 88,000원을 돌파는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8,000원 돌파하면 그때부터 시세 시작이다. 뭐 5,000원 단위로 있는데 이거 뭐 크게 뭐 개의치 않고 10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임상 발표가 나오기 전이라도 호재가 반영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뭔 호재냐? 위암 쪽으로, 기존에는 위암 쪽으로 주목을 받던 회사가 리보세라니 괜찮은데, 뭐 병용요법도 괜찮고 뭐 간암 쪽에도 괜찮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한번 해보자. 간암. 임상은 어떻게 할까? 1상 이상 다 빼. 이거 희귀의약품이고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됐잖니? 그러니까 임상 3상 그냥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이오 조금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상 1상, 2상 이거 통과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 다 임상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바로 넘어갔어요. 바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기대감이 높은지, 미국에서도 얼만큼 기대감이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진양곤 회장이 뭐 항상 뭐 얘기하는 것도, 주장하는 것도 얼마 전에도 한 보름 전쯤에도 있었죠. 이제 뭐 바이오 코리아 2009, 2019 여기서 요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 중국에서 일단 시판이 됐잖아요. 여기서 나온 결과 효능이 너무 좋다. 효능이
너무 좋다가 뭐 여러분들 감기약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보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이건 그래도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기약처럼 이렇게 다 듣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효능이 상당히 높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높다. 감기약도 생각해보니까 다 듣지는 않네. 그렇죠. 약이라는 거는 언제나 이 확률적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 주식처럼 약품도 확률적으로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 있죠. 근데 효능이 상당히 높다. 이게 밝혀졌잖아요 이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신라젠 말씀드릴 때 넥사바 계속 얘기하면서 이거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부작용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아이고 이거 지우고 부작용이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부분에서 또 강점이 있어요.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병용요법도 지금 뭐 탁월하게 지금 후보군으로 올라오고 있다. 병용요법 같은 경우도 그래서 혼자 쓰이는 게 아니고 같이 두 가지 약품을 같이 사용했을 때, 예, 뭐 옵디보드, 뭐 키트루다드 뭐 이런 제품들이랑 같이 뭐 이미 예정돼 있기도 하죠. 면역관문 억제제나 이런 쪽이랑. 그래서 병용요법도 충분히 뭐 좋은 후보군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적용증이 지금 위암에서 간암으로 갔죠. 위암에서 간암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게 그뿐만 아니라 폐암 쪽도 나갈 수가 있고 뭐 많습니다. 이거는 리보세라믹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제 완전 관해된 사례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확률이 매우 높지는 않아요. 매우 높지는 않은데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완전 관해. 이 완전 관해라는 게 뭔 소리야? 완전 관해는 뭐야? 완치면 완치지 완전 관해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용어인 것 같아요. 완전 관해라는 용어는. 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완치라고 하면은 이거는 치료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왜 완전 관해라는 용어를 쓰냐? 재발 확률이 있잖아요. 예. 이거 치료가 되긴 했는데 재발 확률이 있으니까 언제나 이거는 의사분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재발이 되냐 안 되느냐는 뭐 확률 싸움이 한 20% 정도 재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발이 됐다? 이거 완치라고 했는데 재발이 되면 의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의사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재발을 안 하면은 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완전 관해도 치료가 된 건데 재발 확률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한 20% 정도가 재발을 한다. 그러니까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재발 안 한다고. 그래서 완전 관해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애매하게 설명하려고 완전 관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 회피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완전 관해했으면은 굉장히 성공한 거죠. 감사 인사를 진짜 엎드려 절을 받으셔야죠. 암이 치료가 된 거잖아요. 근데 80%는 완치가 되지만 20%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존의 리보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종양이 소멸되는 완전 관해 사례가 있어요. 이미 뭐 폐암이랑 뭐 위암이랑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완전 관해 환자가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여러 종의 암에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위암의 실적을 이어받아서 이제 간암이 시작됐죠. 간암이 시작되죠. 이제 간암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종으로 해서 병용요법까지 해서 암이라는 게 쉽게 정복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앞에도 뭐 신라젠도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전일에도 병용요법을 통해서 어찌됐건 약물을 2개를 쓰던 3개를 쓰던 뭐 최대한 약을 많이 안 쓰면 좋겠지만 치료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치료를 해서 생명 연장을 이어가고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지금이야 뭐 암을 치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과거에는 암에 걸리면은 일단 뭐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난치병이었잖아요. 근데 난치병이 지금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해결이 돼가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지금 의학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뭐 경의를 표하고 칭찬을 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감이 뭐 높은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뭐 5월 안에 5월 말이라도 나오면 좋고 한 6월 정도에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밖에서 지금 뭐 6월 안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6월에 결과가 나오면은 현재 기대감은 높다.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제가 신라젠 말씀드릴 땐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확률은 조금 HLB 같은 경우 확률이 높은데 신라젠은 확률이 조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HLB는 신라젠보다는 확률이 높아요. 기존에 이제 증명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 확률을 조금 높게 보는 이렇게 업계에서 쳐주고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월이든 6월이든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뭐 차트랑은 다 만들어 놨고 지금 이 구간이 제가 이 장대 항목 만든 다음에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은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존에 제가 우리나라 때 요거 차트를 보여드리면 되겠네. 우리나라 차트 보시면은 자, 코스닥 차트를 보여드릴 때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기억나시나요? 이게 요 음봉이 그 북미회담 2차 북미회담 있던 날인데 밥도 안 먹고 둘이 헤어졌죠? 누구 하나 삐졌나? 뭐 이럴 정도로 밥도 안 먹고 헤어졌는데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장대 음봉이 나왔고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좋지 않다. 얼른 하단을 차라리 두드린 다음에 저점 매수를 확인해서 상단을 넘어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음봉 안에서 노는 거는 요 파란색이죠. 파란색 급락이 나온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노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정적인 효과예요. 부정적인.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서 부정적인 효과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서 계속 놀면 하단을 두드리고 이러면은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 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겠죠. 근데 반대로 보시면 돼요. 반대로. 자, HLB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요 구간 안에서 놀고 있죠. 이 양봉 안에서 놀고 있죠. 그러면은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위쪽에 돌파만 하면은 한 번 정도 위쪽으로 딱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안에서 하단은 이탈하지 않고 있는 거는 한 8만 원만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상단 돌파가 나오면은 한 번 정도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근데 호재를 계속 감추고 있다라고 했죠. 뭐 가남 쪽도 뭐 임상 3상 들어간다는데 바로 간다는데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상증자를 했죠. 이 기업이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상증자를 했죠. HLB 같은 경우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요거를 가지고 있는 HLB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확하게 따지면 HLB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회사인 LSK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그래서 LSK 바이오 약자 그냥 LSKB라고도 많이 붙이는데 LSK 바이오가 이게 임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R&D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연구개발비가. 그러다 보니까 R&D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를 자금 조달을 해줬어요. HLB 생명과학하고 HLB하고 해서 3자 배정으로 그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본인들한테 지분을 확대한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뭐 3자 배정으로 해서 뭐 지분을 참여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건데 그냥 지분을 참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상증자 종속 회사에 뭐 주요 경영상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지분을 참여를 했다. 그래서 지금 뭐 LSK 바이오의 지분이 61.61%가 됐고요. HLB가 이렇게 됐고 HLB 생명과학 뭐 이쪽 같은 경우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9.45%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한 2% 정도 늘었나 이게 7%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약 2% 정도 증가했다. 얘가 약간 줄긴 했지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워낙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자회사에다가 자금을 넣어줬어요. 여러분들은 기대감이 없는 회사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주겠어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 임상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가 보다. 기대감이 높은가 보다. 이거를 뭐 학계에서뿐만 아니고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이거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본인들이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기대감을 좀 높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자체에서. SK바이오의 리보세라믹 임상 결과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제 개인 기준입니다. 개인 기준. 개인적으로 볼 때 기업이 이렇게까지 개인적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지분 확대를 하고 지분을 늘리고 자금을 투자한다. 이런 거는 좋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47,800원인가? 네. 요때 해가지고 약 한 120%대인가 120%에서 분할로 매도했죠. 한 140%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는데 꼭대기까지 못 먹었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은 뭐 15만 원 그죠? 15만 원 같죠? 네, 작년에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네, 요렇게 올라가서 정리하고 꼭대기는 못 먹었어요. 저는 원래 꼭대기 못 먹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고점에서 못 팔아요, 저는.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작년에 이 시장이면은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을 때인데 남북경협주랑 바이오는 HLB 빼고 대부분 다 안 좋았어요. HLB랑 메지온 정도 빼고는 바이오는 다 안 좋았다고 보면 돼요. 작년에. 근데 종목 잘 골랐잖아요. 그리고 경협주도 미리 선제적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꼭대기까지 못 먹어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HLB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 공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83,000원 요 구간 지지해주면은 회복할 때 들어가라. 요때도 회복할 때 들어가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8,000원 돌파해서 한번 치고 나가면은 이 모멘텀이 연속으로 작용해서 임상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간암 쪽 관련된 부분 앞으로 이제 임상 상황 들어가겠죠. 이 부분이랑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가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뭐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에요. 이미 뭐 중국에 있는 아파티닙 같은 경우 중국에서는 그렇게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이름을 아파티닙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뭐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4조 매출 요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4조 넘어서 뭐 5조 이렇게 넘어간다고 뭐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장사도 잘 되고 있고 더 큰 물에 놓을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간암 쪽도 준비되고 있고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약가이나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드리죠. 약가이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는 약가이나에다가 뭐 빅파마들의 뭐 견제랑 뭐 다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약가이나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여파를 리보세라닙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아파티닙이죠. 아파티닙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충분히 이제 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460명 환자 중에서 좀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HLB에서 기대감이 높은 것 같아요. 진양권 뭐 회장께서 자신감 있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글로벌 빅파마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빅까지는 뺐다. 글로벌 파마로 갈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글로벌 파마로 가겠다. 이런 진짜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지? 야망을 품고 있다.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그 과거에 뭐 길리어드 같은 경우도 한 방에 뭐 올라갔죠. 타미플루 쪽으로 해가지고 뭐 길리어드가 바로 뭐 빅파마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HLB가 뭐 빅파마까지는 아니어도 뭐 빅파마 수준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되면 좋겠는데 빅파마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세계 시장에서 이제 반기 좀 끼는 우리 HLB 하면은 좀 그래 그래도 암 쪽으로는 표적 항암제 쪽은 인정을 받는 기술을 갖고 있구나 정도는 누가 얘기를 하면 셀트리온처럼 자꾸 얘기 나는 제가 셀트리온은 좋게 본다고 했죠. 셀트리온은 대신 단기는 모르겠고 장기가 좋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없어요. 저는 이런 바이오 쪽은 목표 주가 설정이 의미가 없어요. 설정하면 뭐해 안 맞는데 이거 바이오 쪽 설정해서 다 맞춘 사람이 있어요? 한두 개 이렇게 맞출 수야 있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어요. 그거는 찍다 보면 나와요 하나씩. 왜냐면 대충 계산은 나오잖아요. 그래 뭐 바이로메드 뭐 18조 뭐 되고 어쩌고 임상통과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매출 이렇게 나오면은 뭐 어느 정도 나오겠네. 뭐 대충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적정 주가라는 거를 산출할 수는 있어도 이거는 적정 주가는 산출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기준에 따라 달라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요. 네, 적정 주가를 뭐 산출해서 기준이 나왔어. 근데 이 기준에 정확하게 딱 그 주가까지 가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보통 호재가 나오면은 상승이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슈팅 같은 게 한번 나와요.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작년에 HLB도 제가 꼭대기까지 못 먹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슈팅 구간을 다 먹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 먹기 너무 어려워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 대하TI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운 좋게 슈팅 구간을 거의 다 뭐 챙기긴 했는데 이런 경우가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 어느 정도 가면은 적당히 내가 먹고 빠져나와야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략을 짤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거는 뭐 종목이 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 쪽이 이제 뭐 세력이 돼서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뭐 세력성 자금들 있죠. 세력성 자금들이 움직일 때 이 사람들이 주가를 이제 컨트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드리블을 하면은 거기서 바닥에서 사서 뭐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우리는 모기처럼 살포시 앉아서 얘네 모르게 앉아야 돼. 살포시 앉아서 빨대를 꽂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기다리다 보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여기서 고점 나오기 전에 얘네가 팔아서 급락이 나오기 전에 한번 팔면 무섭게 팔죠. 그러니까 재빠르게 도망을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모기 같은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된다. 모기 투자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우리는 절대 강인한 투자가 될 수 없다. 요것도 강의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번에 연휴에 계획이 돼 있는데 강의 하나 만들어서 올려 드릴 거니까 한번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강인한 투자자, 뭐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 시장을 뭐 이기는 투자자 이런 건 시장을 어떻게 이겨? 돈이 그렇게 많아요? 워렌 버핏도 시장을 못 이기는데? 그거는 요즘 말로 어그로라고 하죠. 이거 관심 끌려고 하는 관심 끌려고. 내가 이렇게 대단합니다라고 관심 끌려고 하는 거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시장을 이기는 투자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기처럼 나와서 살포시 앉아서 빨아먹고 모기처럼 조용히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 들어왔다고 티내면은 괜히 옆집 순돌이 아빠랑 막 친구들이랑 다 얘기해서 단체로 들어가잖아요. 티 나죠? 그럼 티 날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러면은 날라가려고 하던 것도 그냥 주가 그냥 내리 꽂아요. 여러분들 손절시키고 가기 위해서. 절대 돈 안 나눠줍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뭐 이유에 대해서는 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는 올라가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강의 자료에다 올려드릴게요.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살포시 앉아서 먹고 나 혼자 조용히 빠져나오면 된다.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저는 개인적인 기대감이 높다. 그리고 리버세라믹, 삼상에 대한 기업 자체에서도 진양곤 회장을 비롯해서 기업 자체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그리고 위암뿐만 아니고 뭐 간암이라던가 뭐 폐암이라던가 다른 암종에 대해서도 기타 여러 암종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좋게 흘러나오고 있고 병용요법까지도 지금 꾸준히 제기가 되면서 시행하고 있다.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HAB 보유자분들도 계실 거고 언제 들어가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83,000원 얘기는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 밑에서 사도 되긴 하는데 혹시나 사고 뭐 밀릴 수도 있으니까 안전한 건 83,000원 위에서 보는 게 안전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88,000원 돌파하는 게 관건이다. 셀트리온 20만원 회복되면은 빨라진다 뭐 이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얘는 88,000원을 회복해야지 빨라질 수 있다. 뭐 그 위에도 뭐 저항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있죠. 저항은 역사상 신고가 갈 때까지는 다 저항인 거예요. 신고가 갈 때까지 구간별로 저항은 다 있어요. 근데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모멘텀 한번 받으면은, 지금은 바이오들이 모멘텀이 없어요. 악재는 많이 나왔는데 모멘텀이 좀 부재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최고의 모멘텀이 뭐예요? 임상 성공. 요거랑 또 하나, 그 다음 모멘텀은 이제 라이선스 아웃 같은 경우. 라이선스 아웃보다 여러분들 라이선스 아웃 기대 많이 하시. 라이선스 아웃도 좋은 거예요. 좋은데 기술 이전하는 거 좋은데 제일 좋은 건 임상 성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술 이전 계약해서 뭐에 임상 실패하면 꽝인데 못 팔잖아요. 임상 성공해서 제품 시판 허가가 나오면은 이때부터 돈이 쌓이는 거죠. 이때부터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돈 먹는 하마예요.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판이 됐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그동안 시간과 돈을 버린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개념이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 투자한 개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기업의 성과는 저는 돈을 버렸다기보다는 투자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 실패해도 버린 건 아니라고 봐요. LCL 같은 경우 이미 3상까지 들어가 있고 글로벌 파마들에서 병역요법이랑 계속 관심받고 있다고 했죠. 이미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투자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성공에 대한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침착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성공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부정적인 사람부터 한번 보세요. 네. 이 종목의 임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물론 100% 성공이라는 건 없으니까 당연히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맞는 거예요. 100%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암이라는 건 어렵다라는 전제를 깔았죠. 아까부터. 전제는 암이라는 게 어렵다. 근데 HLB 정도면은 확률이 높은 편이다. 이 정도면은. 그리고 투여 방법도 뭐 경구용 쪽이라서 워낙 뭐 편리한 쪽이고 부작용도 적은 쪽이고 아까 장점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높은 거다. 요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도 안 지루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냥 이 종목 보면서 그냥 뿌듯해요. 얘네 뭐 하단 이탈 안 하고 저점 구간 내려오면은 저점 매수세 나왔고 강력하게 올라오고 83,000원 다시 회복해주고 하는 거 보면은 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준비 운동하는 기간이 아닌가. 이때 한번 급등이 나온 다음에 바로 돌파해서 날아가는 게 아닌 이상 이거 급등주 아니지. 그런 급등주는 아니잖아요. 약간 잡죽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잖아. 이제 이게 시총이 지금 3조가 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3조가 넘는다는 거는 이게 15만 원을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거의 거의 7조 가까이 갔던 거예요. 이게 6조 중반에서 7조 그죠? 7조는 아니지 6조 정도 갔던 거예요. 이게 시총이 6조 정도 갔던 종목이 잡주처럼 이렇게 엉덩이 들썩들썩하면 안 되잖아요. 양봉 하나 뽑고 이 가운데 안에서 차트 분석상으로도 있는 거는 그리 나쁘진 않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다. 88,000원 돌파해서 위로 넘어가면은 시세를 분출할 수 있고, 호재는 쌓여있다. 준비된 호재거리가 쌓여있는데 업황 때문에 바이오 업황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한번 갈 거고, 임상 결과 발표로 한번 갈 거고, 쭉 그것만 해도 엄청 가겠죠. 그리고 나서 뭐 모멘텀 조정 받은 다음에 모멘텀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런 거 다시 한번 꺼내갖고 야 이거 임상 3상 나오잖아. 그럼 가남도 하잖아. 그러면은 이거 가남도 하네요. 이러고 또 나올 거고. 나중에 다시 한번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승인이 난 거랑 그러면은 시작하는 거랑 환자 모집하는 거랑 계속 뉴스가 나올 거 아니 이슈가. 그리고 환자 모집이 완료됐다. 완료된 것만 해도 어유 그러면은 디자인 잘 짜서 이미 환자 모집이 됐구나. 신라젠 노이즈 있던 거 뭐예요? 환자 모집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뭐 2019년 뭐 말까지는 된다고 뭐 기업에서 발표하니까 그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L7B는. 노이즈 같은 게 크지 않잖아요 L7B는.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잔소리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급하다 그러면은 좀 쉬셔야 돼 주식을.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돈 벌려고 주식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이 급하면은 돈 못 번다니까요. 벌면은 다행인 거고 운이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마음이 급하면은 돈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야.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이 도망가요. 이런 얘기 제가 처음 한 거 아니죠? 이거는 많이 듣던 얘기죠. 여러분들도. 내가 돈을 쫓아가면은 돈이 도망간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언급드리죠. 주식시장은 어떤 사람이 돈을 번다?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시장은 어떤 사람이 돈을 번다? 적극적인 사람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사람,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돼 있어요. 돈이 넘어간다. 주식시장 구조가 이렇게 설계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엉덩이 들썩들썩하고 마음이 급해진다 그러면 잠깐 쉬세요. 정말 잠깐 쉬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제 강의 영상 보면은 주식 1단은 주식 잘하는 사람 중에 1단은 매수 잘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주식 3단은 매도 잘하는 사람이고 주식 9단은 쉴 때 쉬는 사람이다. 휴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인드 컨트롤 안 되시는 분들은 쉬셔야 돼. 그리고 쉬는 기간 동안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책이 있죠. 전 종목이나 이런 데는 추천이라고 안 하는데 책이나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제가 좋은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드릴 만한 거는 이제 거래의 신 혼마가 있고 이걸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 마인드 컨트롤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종종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더라도 제가 원하는 포인트만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요. 이걸 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좀 마음을 좀 다스리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HLB 임상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임상 자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이게 궁금하신 분은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채널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뉴스 채널 외에는 이분 한 분밖에 저는 구독이 안 돼 있어요. 리서처 TV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거 가서 보세요. 이분 거. 여기 가서 동영상 뭐 목록 보시면은 HLB 관련 이 바이오 쪽은 이분이 정말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말 제가 리스펙합니다. 이분 거 가서 보세요. 리보세라님 여기 뭐 16화에서 뭐 4달 전에 올려놓으셨는데 이분 거 한번 보세요. 이분도 저작권이 있으시니까 제가 뭐 틀어드리긴 좀 그렇고 이분 걸 직접 보세요.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에 대해서 직접 논문을 보고 팩트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이 자주 올라오진 않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팩트 정리를 잘 해주셨고 기존에 대충 보니까 약간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오는 거 있죠. 증권사에서 어정쩡한 리포트 나오는 것보다 이분 영상 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증권사에서도 리포트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좋은데 조금 어정쩡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훨씬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영상이. 그리고 사람이 말로 해주잖아요.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말이 조금 빠르고 편집이 타이트한 게 있는데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편집을 안 합니다. 못하는 거죠. 정보를 빨리빨리 올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편집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데 지루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구독하는 채널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 그래서 굉장히 뭐 리스펙하고 저는 좋은 거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저쪽도 같이 보세요라고. 저런 분들 채널이 뭐 10만 100만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언자처럼 보셨죠? 제가 이 종목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은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말고 과거부터 많이 봤었고 이 업계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예언자, 저는 투자 전략하고 분석하는 분석까지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예언자는 저희 점집 가시라니까요. 이분들이 예언자로 이제 하시면 되지, 무슨 주식판에서 뭐 예언을 하려고 그래. 주식은 분석을 해서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에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고, 언제든지 내가 생각한 부분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했지만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 항상 생각해 놓고 도망갈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모기 말씀드렸잖아요. 모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살포시 앉아서 빨대를 꽂아. 근데 우리가 아까 눈치 못 채게 해야 된다. 눈치채고 손바닥으로 확 해서 때려잡으려고 해. 그러면은 여기서 빨대 꽂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못 가도 그냥 여기서 안 되겠다 하고 여기서 도망가야 되죠. 이게 손절이에요. 도망가야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려잡을 때 맞으면은 이거 아예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기에 표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잘 도망가야 돼.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돼요. 예언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퍼센트는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측하는 거, 예상하는 거, 예상. 그리고 이 예상은 당연히 분석에서 나와야겠죠. 분석하는 게 50%라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알 건 알아야지. 종목만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 20%, 뭐 30%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종목만 보고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근데 뭐 경제랑 뭐 다 업황이랑 다 봤을 때는 한 50%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응하는 게 50%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예상에서 분석해서 예측하는 게 50%, 대응하는 게 50%다.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성향이나 이런 걸 봐서 제가 좀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요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하단에 있는 요 좋아요 표시 있죠.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유익한 정보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교육 영상도 꽤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보통 휴일에 교육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죠. 평일에는 이제 시황하고 이슈 이런 쪽 중심으로 많이 올려드리고, 그래서 연휴에는 교육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마인드 특강이랑 이런 거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럼 이제 뭐 매수하는 거, 매도하는 거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초 용어 정리 같은 것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 분석까지 들어가서 아주 기초부터 해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차트 보는 거잖아요. 이 캔들의 의미, 캔들이 왜 생성되는지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적어도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보시면은 여러분도 어정쩡한 저런 외연자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이 사람이 알고 얘기하는 건지 그냥 헛소리 찍찍 떠드는 건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